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나라라 꽁치님이 오늘은 재택이라 집에서 듣습니다. 아랫목이 따뜻하니 눕고 싶고 더 자고 싶지만 오늘의 삐딱선을 놓치면 다음 승선에 지장이 있을까봐 수속 끝내고 단정하고 바른 자세로 탑승 대기 중입니다. 따뜻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또 그러게요. 너무 정자세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참선에 도움되는 명상 음악은 틀지 않습니다. 네. 네, 1081님. 오늘도 시내버스에 종배 집중 틀어놓고 운행 출발합니다. 뉴스는 역시 MBC, 라디오는 역시 종배 집중이라고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 시선 집중입니다. 종배 집중. 이것도 프로그램 이름으로 괜찮네요. 네, 넘어가고요. 네. 네, 스티그마님이 시사 프로는 보고 싶지 않지만 종배형이 보고 싶어 오게 되는 방송입니다. 시선 집중. 그렇죠. 매력 뿜뿜이죠. 볼매죠, 볼매.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대님이 매일 다시 듣기만 하다가 오늘 일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처음 입장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미니로 강현영님이 13일에 암 수술을 합니다. 어이구. 무섭고 두려운데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제 입이 한번 응원해 주세요. 요즘 암이 뭐 병인가요? 그냥 수술하면 말끔하게 나으실 거예요. 용기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병마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파이팅. 네, 에이스타인 것이죠. 네, 어제 이 시간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조건론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장제원 의원의 비판 그리고 당권 주자들의 제각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당대표 조건에 대한 말잔치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장제원 의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등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모아봤습니다. 오디오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후보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뭐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는 저는 심판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론적이며 지극히 당위론적인 얘기를 제가 한 것인데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얘기지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까?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당대표 후보 기준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당 후보를 디스, 그러니까 견제한다는 뭐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자기들이 계속 디스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오고 가는 말 속에 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이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들어야 됩니까? 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는 그 면면을 보면은 그냥 평의원도 아니고 이른바 핵심 인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상당수는 한남동 관저 가서 만찬을 즐겼던 분들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의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설전을 왜 벌일까 싶은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을 정기국회가 끝나면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거다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 안 끝났고 이래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라든지 예산안 처리 문제라든지 여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게 아직 미완인 상태로 ING인데 당 핵심 인사들은 그거보다는 당권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당권 경쟁. 왜냐하면 차기 총선 공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뜨거운 거죠. 네. 상록수 님이 구획관 대 신획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싸움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럼요. 한참 가겠죠.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나온 보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조금 견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진짜 윤심을 담아서 나오는 건지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궁금증을 모아서 유튜브 연장방송 청기노설에서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8시 30분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처리 문제를 논의했고 결론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수진 원내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임 건의안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해임 건의안을 저희가 이번 8일, 9일 본회의 때 발의 건의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해임 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은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 뭐 단계적으로 간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원내 대변인의 말에 나와 있잖아요. 국정조사 이후 시점 이렇게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마저 들어보시죠.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래도 해임을 거부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 간다라고 하는 그 당초의 방침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거죠. 사실.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사퇴를 않고 또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것이. 네,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스케줄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평가를 하면 한마디로 민주당의 판정패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요? 민주당의 기존 주장은 해임 건의안을 내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지금 뭐를 끼워놨습니까? 국정조사를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닌 거죠.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변화상인데, 자, 잘 보죠. 그 민주당의 애초 입장은 그 이상민 장관 처리 문제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내고 안 받아들이면 바로 탄핵 소추안 낸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국정조사 실시 일정과는 별개로 간다. 접근 이런 것이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니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해임 건의안이 말이 되는 거냐.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해임을 하든 말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 처리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국정조사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을 한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판정패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주당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부정한 셈이다. 한마디로 단단한 소수에 물렁한 다수가 밀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함으로써 해임 건의안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스스로 삭감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정말로 절절한 책임 묻는 어떤 몸짓, 비판의 몸짓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통과 의례 정도로 그냥 격화시켜버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헬레나 님이 안 하겠다는 건지 못 하는 건지라고 촌철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언론이 민주당이 고심 끝에 공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지금 JB는 삐딱선을 제대로 타서 지금 민주당이 판정패한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공을 대통령한테 넘겼다는 건 해임 건의안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탄핵 소추안은 대통령한테 공을 넘기고 말 거 없거든요. 그냥 바로 헌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받아들일 게 거의 99.9%, 0.1%의 가능성은 빼놓고 99.9%라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현실론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철벽 앞에 막혔다. 그래서 그러면 철벽을 뚫고 가느냐 아니면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한성님은 JB 게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또 이따가 윤관영 의원한테 물어보도록 하고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문책과 예산안, 각종 법안 처리 등을 다 한데 묶어서 대응하는 건 하수 중에 하수다라고 했던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뭐 상수 중에 상수가 있는 걸까요? 예산은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예산은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그 다음에 탄핵소추 추진은 그때 봐서 하고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한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그 통상적 의정 전략인 연계 전략 안 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하수인지 상수인지는
우리 촌철님들이 알아서 평가하시고. 네. 반면에 5696님이 탄핵 소추를 국정조사 이후로 미루는 건 탄핵 소추의 명분을 확실히 쌓겠다는 걸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또 질문도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국정조사보다는 더 커지죠.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을 때만이 성립되는 건데 그럼 국정조사에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은 애당초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처리 문제는 별개다라고 하는 기조였었는데 이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옳고 그른 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민주당의 그간의 논리의 기초에서 본다면 자기 부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과 중대본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뭐 국가 애도기간 지정한다 등의 그러니까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른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용어 문제인데요.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모바일 상황실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한다. 그러니까 용어를 이렇게 써달라는 어떤 그 내용의 글이었던 거죠. 네. 자, 이에 대해서 박향 정책관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왜 그랬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그렇게 용어를 쓰자고 나왔기 때문에 크게 괴념치 않고 전달만 한 것이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 전날 회의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위에 지시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한 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사실은 참사가 아닌 사고로 그리고 희생자들은 뭐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불러라 뭐 이런 등등의 용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향소의 공식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써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박향 정책관이 단톡방에 글 올린 똑같은 날 중대본의 주요 회의 내용을 알리는 문건에도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등의 용어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 용어 사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전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내용을 공개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12구 참사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살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검경이 최소 3명의 유족에게 마약 운운하며 부검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과 연관지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범정부적으로 참사 초기 며칠 동안 압사를 인정하지 않는 또는 외면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거기서 삐져나온 현상이 마약 부검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약 부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도 한 말이 있죠. 네. 자, 이렇게 얘기했던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부검과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군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입니다. 당시 현장에서의 검시한 검사가 여러 가지 가능성,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그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발언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밑줄 쳐야라는 대목이 뭡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마약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그 정부 분위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이게 압사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 하고 있었느냐? 현실 부정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고 엿새 만인 지난달 4일에 희생자들의 유류품에 대해서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던 검사도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도 마약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
뭐 이런 거요. 아니 그거는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는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죠. 근데 이 참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인을 살펴야 되는 사건이었는지를 한번 저는 되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네, 장현성 님이 잠재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이러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해주셨고요. 2111님은 누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던가요? 라고 물음표를 무려 4개나 찍어주셨습니다. 제 말이.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법무부가 검사 정원법을 개정해서 검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법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법원이 정원을 늘리겠다는 법안을 준비해서 이에 맞춰 검사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데 참고로 이 대법원은 법안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무부를 통해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왔는데 판사 정원을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법무부가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검사 정원도 늘려야 한다. 이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제가 볼 맞나요? 때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잘못돼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네. 대법원이 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법안을 준비해서 이에 맞춰서 검사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은 말이 안 되는 게 법원은 재판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권은 분리가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상당한 업무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비교를 하려면 경찰하고 해야지 왜 법원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경찰들이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꼼짝 않고 있고 오히려 전체 공무원 수 동결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만 정원을 늘린다? 납득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정부가 통합활용 정원 제도라고 하는 걸 운영 중인데 공무원 수 동결을 전제로 부처별 정원의 1%를 출연한 다음에 그 인력을 행안부가 여러 부처 업무 등을 고려해서 재배치하는 건데요. 올해 이 제도를 통해서 추려진 458명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101명과 54명을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배정된 곳이 교육부인데 그 숫자가 3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3분의 1, 검찰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만큼 법무부와 검찰의 인력 배정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더 늘리겠다. 검사 정원법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종의 제밥그릇 챙기기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라는 네. 것이죠. 김종희 님이 공무원은 줄이고 검사는 늘리고 작은 정부 속 큰 검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자, 이 움직임이 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